한규영, 시장이 왜 이래? 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왜 이래보다 대선이 왜 이래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처럼 지금 온통 증시의 관심은 미 대선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 또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할 테니까요. 한규수 매니저님 좀 얼굴이 가리네요. 살짝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네. 엠비보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장 끝나고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장 끝나고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하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3시 50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다음 장세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외신에서 봤다시피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곧 입장 발표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점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갖고 있는 종목 AS 시간부터 가져볼까요? 네. 참 힘든 구간에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일단 포트에 편입을 시켰고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5G 관련된 반대세가 좀 강한 상태이죠. 오늘 솔리드부터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오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동안 이제 5G 관련주들은 트럼프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히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오전 중반 이후에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 그리고 이제 득표율이 좀 높아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들 5G 관련된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고요. 솔리드의 주가는 이렇게 저점을 찍고 강하게 연속 3일째 양봉을 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흐름 자체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에 나선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을 주시로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막판에 바이든이 다시 한번 뒤집어가지고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5G 관련주가 다시 약간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G는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누가 대통령이더라도 주가는 중기적인 반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5G 관련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 등락 신경 쓰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 나중에 바이든이 당선돼가지고 5G 관련주가 좀 밀리게 되면 그 밀리는 구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솔리드뿐만 아니라 다른 5G 관련주나 저가 매수는 하셔도 무리가 없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5G 관련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주가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단기간의 수익률 자체가 벌써 20%가 나올 정도로 주가 반등이 상당히 강합니다. 마찬가지죠.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찍었고 이 바닥권에서 정말 힘겹게 그러나 무섭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주에서 잡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주가라는 것은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5G 관련주라든가 국내 증시가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서진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강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솔리드 마찬가지로 지금은 추격 매수까지 하는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막판에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약간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눌림을 주고 반등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서 굳이 팔거나 하는 관점보다는 중기적으로 들고 가는 그런 긍정적인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일진 다이어를 보겠습니다. 5G와 다르게 오히려 바이든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은 주가가 조금 이제 밀리는 이런 반등세가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세 출발의 주가가 조금 약보합서까지 밀리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관련주들은 그 당선 확률이 조금 줄어들면서 갔다가 밀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는 알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차와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수소 산업 자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도 우리가 굳이 단기 등락에 개의치 말고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아직은 들고 가시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좀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S 시간 가져봤어요. 일진 다이아를 포함, 사실 일진 다이아는 좀 괜찮지만 오늘 다른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그렇죠. 경우에는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 시간에도 김민수 대표님하고 다뤄봤는데 당시 손절하지 말고 좀 기다리되 그래도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이제 바이든 테마주들 중에서 섹터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전기 수소 자동차 관련주하고 수소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맞아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섹터가 있는데 탄소 배출권과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의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그들 종목군들은 성장 섹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주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수소 자동차와 수소 에너지는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지 단기적인 등락에 신경 쓰지 말고 가져가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속보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이든 후보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 잠깐 보실까요? 저희가 네, 지금 바이든 후보의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은 씨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금 저희가 현장 상황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vote and the mail-in vote that's going to take a while. We're going to have to be patient until the hard work of tallying the votes is finished. And it ain't over till every vote is counted, every ballot is counted. But we're feeling good. We're feeling good about where we are. We believe one of the nets has suggested we've already won Arizona, but we're confident about Arizona. That's a turnaround. We also just called it for Minnesota, and we're still in the game in Georgia, although that's not one we expected. And we're feeling real good about Wisconsin and Michigan. And by the way, it's going to take time to count the votes.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I've been talking to the folks in Philly, Allegheny County, Scranton, and they're really encouraged by the turnout and what they see. Look, you know, we could know the results as early as tomorrow morning, but it may take a little longer. As I've said all along, it's not my place or Donald Trump's place to declare who's won this election. That's the decision of the American people. But I'm optimistic about this outcome. And I want to thank every one of you who came out and voted in this election. And by the way, Chris Coons and the Democrats, congratulations here in Delaware. Pardon? John Carney. Hey, John, the Gov, yeah, the whole team, man. You've done a great job. I'm grateful to the poll workers, to our volunteers, our canvassers,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is democratic process. And I'm grateful to all of my supporters here in Delaware and all across the natio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folks, you heard me say it before. Every time I walk out of my grandpa's house up in Scranton, he'd yell, "Joey, keep the faith." And my grandma, when she was alive, yelled, "No, Joey, spread it. Keep the faith, guys. We're going to win th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r patience is great. Let's walk over here. 네, 현장 상황 보고 오셨습니다. 약간의 저희가 좀 오디오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오류가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말한 입장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투표가 결과될 때까지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펜실베니아주도 지금 경합지 중에 한 곳으로 꼽히고 있고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데 사전투표가 반영되고 우편투표 결과까지 반영이 되면은 우리는 펜실베니아표 선거인단 수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입장 발표에서 혹시 자신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승복 선언이 적절치 않다라고 오히려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어요.
제가 봐도 뭐 승복 선언할 만한 상태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이제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경합주에서 네.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는 상태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놀란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민주당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편 투표함이 아직 많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막판에 상황 자체가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치 못한 상태여서 네. 아마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승복할 만한 그런 상태는 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얘기를 뭐 한 것 같습니다. 네, 지지층에게 환호와 함성을 받으면서 또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진 바이든 후보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곧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이 역시도 전해드리겠고요. 다시 우리 시장 그럼 이러한 이슈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질문 드려볼게요. 한기영, 상승장 맞을까? 지금 우리 시장 상승장이 맞긴 해?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가능성 크다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지수가 이제 강보합세 왔다 갔다 하면서 탄력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3일 동안 상승세가 나올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좋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우리가 경계했었던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쨌든 간에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이라든가 또 네. 소요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변수는 조금씩 사라지면서 시장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장세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 확인하는 그런 관망 장세가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에 따라서 종목구들이 등락이 크게 편차가 되는 이런 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역시 누가 됐던 간에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 이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3일 동안 반등이 유지가 되고 있고 플러스권에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바로 미국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전까지만 해도 선물 현물 시장에서 모두가 매도가 났었는데 오전장 중반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강하게 재매수에 나서면서 순매수로 반전하는 이런 형태가 됐죠. 외국인 투자가들마저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는 여러분께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3번에 걸쳐서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고요. 벌써부터 3일째 반등입니다. 비록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직전 고점 매물층에서 탄탄하게 매물을 바꾸면서 하반 경직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요구가에서 약간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충분하게 쉬어왔다는 측면에서 곧바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거시장은 분명히 중간 바닥은 쳤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이고요. 소폭 올라오고 나서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동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오전 중반까지만 해도요. 자, 5초원이겠죠. 거래소 코스피 시장 모두가 이제 순매도가 됐습니다. 근데 선물 쪽에서 매도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장 중반 이후에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요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빨간 선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선물 수급 동향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고 약간 매도하면서 관망세 나오다가 계속해서 매도가 났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11시, 12시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가 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었죠. 선물과 현물을 모두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 이러면서 떠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11시 후반, 12시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은 선물을 과감하게 다시 주워담으면서 순매수로 반전한 이런 역대가 그러고 있죠. 아직까지는 선물 쪽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는 아닙니다만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 자체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방 경직이 나오는 것이고요.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조만간에 현물 매수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입장차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기분 좋다, 이길 것 같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펜실베니아에서 내가 표를 가져온 것 같다라면서 그들이 나의 승리를 선거로 훔치려고 한다라면서 서로 자기가 이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막판에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막판에 이제 네. 그 투표 결과 박빙으로 가거나 막판에 우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뒤집어질 때를 대비를 하는 그런 발언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만 트럼프가 만약에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 불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등장이 되고 있어서 약간은 좀 걱정되는 그런 멘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 팔 때일까요? 살 때일까요? 한 큐요. 팔 때야, 살 때야? 지금 지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명면한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거나 소송전을 펼치면 또 이때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또 조금 골치 아파지죠. 네네. 일단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제 결과가 대선과 관련된 결과가 승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네. 그것이 법원으로까지 가게 되면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때 걱정하시는 게 좋겠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현재 이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시장은 점진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의 반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볼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선과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혼조 장세를 통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한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를 좀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일부 반도체라든가 5G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에다 저가 매수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오늘 장세 보시게 되면 바이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등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대선 결과를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이제 낙관하기 뭐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 관련주보다는 테마와 무관하게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가 매수는 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됐던 간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끝날 것이고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장은 그러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규모가 자체가 좀 줄어들고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규모 자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등락을 있겠습니다만 누가 됐든 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커질 수 있다. 이것이 시장 긍정적인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일단 오늘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이든 관련주인 태양광이라든가 수소테마라든가 이런 종목들 친환경 관련주는 건들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오늘 트럼프 관련주로 그동안 묶여 있었던 5G 관련주 급등했습니다만 그들 종목들도 우리는 지금은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그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들 테마들과 다르게 개별적인 실적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는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역시 반도체를 선두로 5G라든가 또 수소에너지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내일 이후라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충분히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져도 무리가 없는 그런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6개 중에서 애리조나를 제외하고 6곳에서 5곳에서 우위를 보고 있다는 기사인데 요거는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지금 1시간 전에 나온 기사로 보게 되면 트럼프는 지금 이제 6개 경합주에서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막판에 기세를 몰아가지고 경합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 대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바이든이 언급했듯이 이제 우편 접수한 부분들이 아직 개봉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개표가 진행이 되게 되면 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번 대선 결과를 이미 사전 예측치와 다르게 박빙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이번엔 대선은 끝날 것이다. 이것이 이 대선이 이번 주에 끝나느냐 내지는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달 말에 끝나느냐 그게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대선은 이제 끝날 수 있겠고요.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반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도 한교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요.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어떤지, 또 미 선물 시장 흐름은 어떤지, 그렇죠. 미 증시 개장을 앞두고, 유럽 증시 개장을 앞두고 전체적인 해외 증시 선물 상황 어떤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트럼프, 바이든 관련주에서 벗어나서 중립적인 종목, 반도체 쪽에서 자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마음의 피난처, 평온한 그렇죠. 중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디바이스 ENG인데요. 1.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이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들은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들 종목군들은 역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접근한 전략이 맞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반도체 장비들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종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디바이스 ENG 같은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OLED 첨단 장비를 중심으로 한 세정 장비를 생산한 업체인데 이 세정 장비를 중심으로 한 기술력이라든가 제품력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OLED 신규 라인이 가동이 설립이 되면서 그쪽을 중심으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내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 이 시스템 반도체 내에 세정 장비는 미국 기업체가 100% 시장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 시장에서 바로 디바이스 ENG가 세정 장비를 납품하면서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높여가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소재 국산화에 따른 수혜주로까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실적과 성장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펄을 기준으로 6, 7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2, 3년 정도 더 반도체 투자가 강력하게 진행된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이 종목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도 다른 반도체 장비들과 비슷합니다. 이미 한 차례 더 강하게 올랐고요. 강력한 저항선, 이 종목의 요 구간이 이 종목의 과거 사상 최고점이었었고요. 사상 최고점 두른 상태에서 이제 요 각대에서 지금 이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각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이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아놔야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겁니다. 따라서 현 구간 공격적인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충분하게 물량을 매집해 볼 만한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에 목표가를 이제 29,000원까지 제시되겠습니다. 29,000원이면 역시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가격대가 될 겁니다. 이미 28,500원이라는 종목은 이 종목의 사상 최고가예요. 그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있는 것이고요. 고점 돌파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 흐름 자체 내지는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저가 매수하시면서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22,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ENG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29,000원, 손절가 22,000원. 그 두 후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적이라는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디바이스 ENG 중립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